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단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회장 김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는 우중에도 저희 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도단안창호 선생님을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4번 강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3번째로 우리 신용화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달에 도단 선생님을 잘 생각하시고 또 오늘 강좌를 들으시고, 또 이 강좌가 우리가 그 유튜브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후에라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제가 소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신용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금년에 연세가 86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니까 일체 다른 강좌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그 의사의 쭉 진찰과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하시는데, 도단안창호 선생님에 관한 것만은 이제 하신다 그겁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도 아주 그래서 참 귀한 자리가 오늘 되겠습니다. 도단 선생님에 대해서 작년에 도단안창호 평전을 내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단안창호 선생에 관한 책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저희들이 도단 선생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책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도 많이 비치를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애독하셔서 도단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화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선생님의 활동과 업적을 말씀드리려면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이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 입장에서는 신민회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 신민회의 업적이 독립운동사 쪽에서 쓰질 않고 다른 쪽에서 쓴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좀 현재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신민회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는데, 그 신민회에 관한 말씀을 올리려면은 자연히 초기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올리면서 신민회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춘원 선생님의 평전과 요한 선생님의 평전은 도산 선생님 연구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약간 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태어난 곳이에요. 명칭. 저는 1978년에 신민회에 관한 연구를 국사 입장에서, 한국 근대사 입장에서, 독립운동사 입장에서 쓰려고, 그때는 아직 독립운동사라는 분야가 학문 분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새 분야를 정립하려고 친구들과 함께 원자료를 읽으면서 또 편찬사업 하기 훨씬 전에 자료를 모으면서 이제 발견한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고 반드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산 선생님은 공식적으로는 1914년 토지조사 사업 때 지방 행정 명칭이 대대적으로 다 바뀌었을 때는 강서군 초리면 칠리
봉상도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모든 기록에 자필 이력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봉상도는 어디에 있었는가? 대동강 하류의 강서면에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자로 기록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그 가족들은 도봉섬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춘원 선생님은 도룡섬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도봉섬, 도용섬 두 설이 이제 보급됐었어요. 그런데 1926년에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여운영 선생이 처음 맡았던 신문에 인정식이라고 하는 농촌경제학자가 안도산 평전을 몇 회에 걸쳐서 신문에 짧게만 발표를 하시면서 답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곳에를 가봤더니 그 지방 사람들은 그 도산 선생이 태어난 섬을 도마매라고 부르고 있더라. 도마매. 그래 풀었더니 왜 도마매라고 불렀나 했더니 그것도 섬마매라고도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산 선생이 1936년경에 삼천리라고 한 잡지에 쓰면은 이제 그 부근에 쓴 자기 이름으로 쓴 글에는 당신 스스로가 섬매라고 썼고 또 기자가 다른 글에서 인터뷰할 때는 기자의 책임 아래 그러면 그 도산이란 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와이 갈 때 섬이 그냥 며칠을 타고 갔는데 섬이 우뚝 솟는데 하와이 그게 반가워서 도산으로 했다고 또 문책 기자하고는 해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서 이제 태어난 지명이 다르니까 그걸 봤더니 호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호는 반드시 자기 고향을 호로 하거나 고향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소년 시절에 오랫동안 살던 영어로 말하면 그린이어스 때의 마을을 붙이는 것이 우리 전통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 90% 이상이 다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러면은 도마매 이건 지방 사람이 부르는 거고 섬매 또 그 가족이 주장하는 도봉 춘원이 주장하는 도룡 일본 사람들이 적어 놓은 봉상도 이게 같은 섬인데 어떤 것에서 호를 따셨을까? 어떤 뜻에서? 그리고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 그 가족이 말씀하신 도봉리가 맞습니다. 봉은 매봉이고 산도 매산이에요. 그리고 지방민들은 도마매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섬마매인데 섬마 이것도 도봉이고 세 글자로 만들면은 두 글자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섬마매 이것은 봉이란 뜻이에요. 도산이란 뜻이에요. 태백산 해도 태백봉 해도 마찬가지예요. 뜻은. 그러니까 자기 고향 도봉리를 따서 도산이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면은 가족들의 주장을 계속 앞으로는 따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출신은 평민 출신 농촌 지식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도마매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대동강이 큰 한강보다 작은 강이어서 강물이 하류에 가면은 퇴적된 것이 오래된 그 산 양쪽을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조만한 언덕 같은 작은 산이 생기는데 그 산 안에 가장자리가 농토가 있는, 그래서 대여토가 거기 가서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농민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건너편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그 선생님이 그럼 어떤 분인가를 봤더니 농촌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아드님 안흥국 선생이 결혼을 하니까 동아매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자립을 했는데 6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셨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한교육은 6살에 시작이 됩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자립을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11살 때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요. 시아버지인 할아버지도 역시 농촌 지식인이고 가난한 순웅한 씨의 농부의 집안이니까, 평민 출신이니까 직접 가르치다가 그 동네 서당에다가 넣었어요. 이 서당에서 공부를 잘하고 아주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당에 다녀서 돌아올 때마다 그 서당 그 훈장 친구들이 가난한 농부들이 많으니까는 공부를 잘한다는 훈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기책을 준비해가지고 자꾸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노인들은 그 당시는 45세 이상이면 노인 취급을 했으니까. 이 손자가 너무 머리가 좋고 다들 권고를 하는 거예요. 네 손자는 과거에도 붙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명석한 두뇌의 안창호 손자를 위해서 큰 서당이 있는 집으로 할아버지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대동군 남관면 노남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서 다시 강서군 심정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심정 강서군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된, 아들의 고향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은 거기에 김현진이라고 하는 큰 서당이 있었어요. 여기는 과거의 합격자를 낸 경력이 있는 평안도에 아주 이름 있는 큰 서당이었어요. 거기서 필대은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3살 더 나이가 많은 선배를 만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예요. 필대은과 친구가 돼서 둘이 아주 머리가 좋은 두 청년이 대화가 잘 되고 평생동 친구가 됐는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평양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평양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물리치고 승전을 해서 대동군 평양 강서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이 탔습니다. 그걸 보고 둘이 왜 일본군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략질을 하고 반환되지 않는 군표를 주면서 가축들을 다 끌어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3살 위의 필대은이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줬어요. 필대원이 뛰어난 그 인재고 아주 독서광이었어요. 이 필씨가 혹시라도 중국 하도 책을 많이 읽고 중국 책을 소개해 주니까 제가 처음에는 의심을 해가지고 중국 귀화인이 아닌가 봤더니 아니에요. 고려 시대의 필씨라고 하는 성을 황해도에서 받아가지고 고려 건국부터 참여한 고려로부터 성을 하사받은 새로운 성인데 집안이 번영하지 못해서 변수를 못해가지고 거의 극희성으로 사라져버린 성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몇 집 남아가지고 둘이 친구가 됐어요. 요게 이제 다른 데서 빠져있는 이야기예요. 돌아올 때 청일전쟁 때 약간의 삼촌과 함께 젊으니까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황해도 쪽으로 피란을 가다가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둘이 결심을 했어요. 필대원이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도 뭔가 젊은이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서울을 한번 올라가서 서울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삼촌이 자기가 돌아갈 노자를 줬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남대문 객주집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객주는 요즘 말로 하면 여관인데 요즘은 자기나 자기 가족끼리만 자지만 옛날에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합숙을 하는 것이 객주집이에요. 거기서 서울 구경을 몇 번 하다가 바로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취직을 하려고 봤는데 거기 호남 지방을 구경하지 못한 그 객주집 부자 그 숙댁이 나를 따라오라고 호남 지방에 가서 같이 돌아보고 오자 하고 권고를 하는 것을 뜻이 있어서 서울로 해서 이제 나라를 위한 일을 해서 새로운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 일을 하려고 지금 왔는데 가자고 하니까 그걸 거절하고 취직 자리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게 취직이 쉽겠어요. 그런데 정동, 서울에 지금 정동 있는데 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서양 사람이 종을 흔들면서 자꾸 우리 야소고 학교에 들어오면은 숙식을 다 해결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줍니다. 서툰 조교를 하나 데리고 서툰 말로 종을 흔드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구경만 하려고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객주집에 돌아와서 하룻밤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튿날 또 나가보니까 역시 그 당시는 한국 신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못하고 길거리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내가 한번 야소고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는 상투를 하시던 때니까 상투를 하고 유교를 버리지 않고 기독교를 믿지 말고 야소교는 믿지 말고 유교를 끝까지 할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공맹의도를 지키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공부만 하고 숙식만 해결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다른 자료에 여러 번째 차례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머리를 이제 깎고 이제 그 학생이 됐는데 사진에 보면은 세 사람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 사람 사진이 하나 남아 있을 거예요. 갓쓰고 상투한 그것이 1894년부터 95년 사이의 최초의 그 야소교 학교에 들어가기서 머리 깎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거의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 깎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2년간 수학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야소고 학교는 영어는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교의 원리만 가르치고 포교만 하려고 하지
지금 서양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영어는 이제 그 독학,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독학을 한 그람마가 정확하지 않은, 문법이 정확하지 않은 스포큰 잉글리시고, 통하는 지장이 없지만은 영어는 새로 또 더 보충해야 되게 돼 있었죠. 거기서 2년을 공부하는 사이에 필대은이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나? 필대은이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황해도 동학군 참모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황해도 동학농민군이 패전을 하면서 쫓기는 몸이 됐어요. 그 대장은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평생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밀러 교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필대은이도 머리 깎이고 학생으로 들어가서 필대은이는 1년 반 후배로 역시 야소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이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뭔가? 1895년에 유길준 선생의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걸 읽고 서양에 가야 되겠구나. 가서 눈으로 서양을 보고 와야 되겠구나. 우리나라를 강국을 만들고 튼튼한 독립국을 만들려면은. 그래서 둘이 아마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서양을 가기로. 또 하나 감동을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1895년 12월 25일 날 서재필 박사가 귀국을 해서 유길준 선생이 내부 협판을 맡으면서 외부 협판을 주려고 그랬어요. 허가를. 개화파 정부가 서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미 그때는 외국인으로 미국 사람으로 국적을 바꿔버리고 부인까지 서양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외국인이라 정부에 차관을 할 수는 없다. 왜? 그 외부 차관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추원 고문을 시켜달라. 무슨 너희 정부에 고문을 시켜달라. 그건 외국인 고문이 많이 있고 일본인 고문은 수두룩하니까. 그래서 중추원 고문을 맡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봉급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 학교를 세우려고 했더니 학교보다 먼저 급한 게 있다. 신문을 만들어야 급히 너희 정부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국민을 계몽하는 데는 신문이 더 빠르다. 그래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1896년 신년도에 예산을 짜놓습니다. 그 독립신문 예산을 6일준이가 짜요. 그리고 1895년 1월 달에 짭니다. 그리고는 96 그거 한 달 후에 그 예측했던 대로 서재필 선생이 예측했던 대로 갑오개혁 정부가 쓰러져 버리고 구정권이 다시 복구되고 6.1주는 일본으로 망명을 가버리고 이 공중에 떠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묘한 인연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서재필이 워싱턴 DC에서 이과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박정양이라고 한 분이 초대 주미공사로 와가지고 영어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지리도 모르고 하니까 요즘에 그 반납된 공사관 건물 계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심부름을 다 서재필한테 이전해가지고 둘이 아주 잘 알고 박정양 공사가 신세를 진 것이 갚아야 할 빚이 생겼어요, 그때. 그런데 천만다행하게도 박정양 그 전 주미공사가 이 정부에 들어가서 새로 생긴 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그 예산은 이미 6.1준이가 잡아놨으니까 그것만은 취소하지 않고 집행하겠다. 그래가지고는 1896년 4월 7일에 독립신문이 창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배제학당의 강사로 나와서 생물학, 뭐 자연지리 이런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독립신문을 간행할 때 필요한 사람을 하나 찾으니까 거기서 이 아펜젤라가 주시경이라는 묘한 학생이 있는데 한문보다 요청은 뭐냐 하면은 백성을 깨우쳐야 되니까 또 여성들을 공부시켜야 되니까 순국문으로 북한문 안 하겠다. 순국민 신문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당신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학생이 하나 있다고, 졸업생이 하나 있다고 해서 주시경을 소개를 해서 이제 주시경을 국문판 담당 조필, 요즘 말하면 조수입니다. 그걸 해서 붙여서 이제 예산은 정부가 이제 대주고 자기 월급도 중추원 고문 월급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독립신문을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나쁜 용어로 되어 있는 것이 독립은 나쁜 용어고 불온하고 사대는 좋은 용어고 온건하고 이것부터 고쳐서 다 백성을 너희 편, 대화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독립문을 이제 스케치를 해서 독립문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영은문을 헐어버린 그건 김홍집 정권이 헐었는데 꼭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워서 중국 쪽에다가는 한자로 새기고 서울 쪽에 국내 쪽에다가는 한글로 독립문이라고 써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국임을 또 독립정신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를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 모아서 힘을 기르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독립협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은 자기 돈이 들어가야 배우는데 열심이다. 그래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려면은 반드시 1원이라도 내야, 1전이라도 내야 회원을 가입하고 회원이 되면은 절대로 돈을 내면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원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주 참 그 미국식인 방법인데 그래서 처음에 도산 선생은 이제 이 어떤 분인가 하고 배우기만 하려고 갔다가 협성회라고 하는 오자마자 또 이 배제학당 학생들로 협성회라고 하는 토론회를 만들어서 토론을 시켜야 이제 지식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협성회라고 하는데 나가서 협성회 토론을 시작을 하는데 참가도 해보고 방청도 해보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서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 배제학당 출신들도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제대로 하는가를 거기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협성회 토론을 하러 갔다가 결심을 하고는 1897년 그 다음에 일찍 새해 들어가자마자 돈을 내고 독립협회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력서에는 1891년, 97년에 독립협회에 가입해가지고 해산될 때까지 유일하게 가입된 단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아주 그 독립협회 후손이에요. 단체별로는 1898년 2월에 제정러시아가 지금의 진해, 지금의 부산, 진해, 마산을 일대를
친러 민시정부로부터 조차를 받아가지고 군항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군항을 건설을 했지만 이건 3개월간 꽁꽁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요, 해군이. 그래서 영흥만을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한두 달 얼어요. 그래서 아주 남쪽에 내려와서 얼지 않는 항구로 부산 진해 마산 일대를 조차를 해가지고 빌리면 여기 군항을 만들면은 태평양 쪽은 장악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여기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전령도, 지금의 그 영도를 조차를 신청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때 조차는 뭐냐면은 돈을 주고 50년이나 100년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홍콩 빌리듯이 조차가 되면은 아주 이제 나중에 그게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 안에는 꼼짝 못하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허락을 해버렸어요. 일단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898년 2월 20일경부터 독립협회가 정치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냥 1898년 3월 10일에 서울시민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권기대회를 열었는데 독립협회가 1만 명이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처음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안창호 선생님의 정치활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울 시민들이 전령도조차 거절하라, 또 러시아 교관들을 전부 데려다가 우리 군사를 러시아 말로 군사시켰는데, 훈련시켰는데 그거 다 철거하고 우리말로 우리 군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시키거나 일본 아니면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한 제3국인을 데려다가 초빙에다가 러시아, 한국 호위군, 황실 호위군대를 훈련시키겠다. 이래가지고는 한국군을 훈련시키겠다. 이래가지고는 시켜라. 이래가지고는 주장을 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은 아주 극적으로 했는데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만민공동회 때 그 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러시아 쪽에서는 시베리아 철도가 1900년에 도착되도록 아주 완공이 안 된 때고, 이건 1898년에 군대를 실어오기 전에, 육군을 실어오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힘으로 누를 수가 없어서 계속 러시아 쪽이 활동을 하며 압력을 가할 때 그 극적인 시간에 성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각까지 바뀝니다. 내각에는 어떤 형상으로 바뀌냐 하면은 총리 대신 서리는 박정양, 국방과 외교는 민용환이 맞는 이런 체제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개화적인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새 정부가 구식 정부로부터 새 정부가 수립이 돼서 새 정부는 입헌군주제를 만들려고 하고, 영국식으로 국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고종은 입헌군주로서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정부는 개화파들이 장악을 해서 입헌군주국가로 개혁을 하려고 하고, 그 전에 갑오개혁을 뒤집어 버린 수구 세력들은 그 영국 아니라도 러시아도 강하단 말이에요. 영국보다는 약하지만,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전제군주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정 루시아식으로 나라를 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입헌군주제파 독립협회와 전제군주제파 친러 정권과가 정치 세력과가 이제 다투는 시대가 1898년 1년의 시대예요. 이때는 이제 고종이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운명이 나갈 길이 결정이 되던 때인데, 도산 선생은 1898년 10월 달에 친더수구파가 모략전술을 하나 썼어요. 그건 뭐냐면은 배제학당 출신들이 미국 체제를 읽어보니까 미국이 공화국인데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외국인들에게 이권을 양해해서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자꾸 조차권 이걸 넘겨주는 것은 조차를 해주는 것은 황제의 내탁금을, 황제 자기 자신의 경제적 수익을 위해서 황제가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하는 10여 명의 과격한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최정식, 최정덕, 이승만 열 몇 명이 이제 급진파고, 이것은 그 배제학당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산 선생은 거기에 어느 쪽도 가담 안 하면서 이제 만민공동회에 가서 연설을 주로 하면서 시민들을 모으는데 1898년 10월 며칠 날 삐라를 수구파들이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내 길거리에다 붙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다들 시민들 모여라.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은 박정양을 뽑고 외무장관은 민영환을 뽑고 해가지고는 삐라를 쭉 붙이면서 돌아다녀서 그 삐라를 경찰청에서 회수해가지고 그 가짜 삐라죠. 황제한테 갖다 바치니까 황제가 그걸 보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박정양 민영환 내각을 해산시키고 조병식 등등 민씨정부 내각을 하룻밤 사이에 채택하고 독립협회 간부 약 20명에게 체포령을 내렸는데, 긴급 체포령을 내렸는데 17명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42일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랜 서울 시민들의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연설을 잘하는 인물로 누가 뽑혔냐 하면은 도산 선생이 뽑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산 선생이 웅변자라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젊은 청년 간사.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과장급, 직책은 없었나 봐요. 과장급 및 부장급 해가지고 도산 선생 이름이 거물들하고 같이 나옵니다. 거기서가 이제 나라 일에 두각을 나타낸 때예요. 그때부터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독립협회가 9월 달에 그 지부를 설치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석영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고향인 공주에 가서 제일 먼저 공주지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그 며칠 후에 도산 선생이 평양지회를 만들려고 갔는데 훨씬 더 영리하게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9월 달에 고종 황제의 그 생일날이 있는데, 생일날 생일 축하를 관찰사가 주최를 하고, 회저정이라고 한 데서 그 축사를 하는 연설을 자기가 맡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독립협회 평양지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주 관민 합의하에 평양지회를 만들게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두 번째 지회를 만들게 됐는데, 그 지회 회제정에서 이 연설을 했는데 18조항의 연설을 했어요. 그걸 처음에 회제만 잘한다는 것만 18인 줄 알았더니 딱 나눠가지고 9개는 회제, 9개는 불쾌,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음에 9개는 쫙 잘한 거, 평안도 관찰사와 황제가 잘한 것을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황제와 평안도 관찰사 특기가 와가지고 얼마나 부정비리와 엉터리 행정을 못했는가, 불쾌를 8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불쾌가 나오기 시작하냐 그냥 온 청중들이 다 도산을 소리를 지르고 그냥 관리들은 숨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9월 달에 평양 시내와 평안도 일대에 완전히 도산은 연설자라는 평안도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았고, 10월 달에는 서울에서 만민공동회 때 전국적인 청년 구국운동가로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은 18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그 러시아 측의 종용을 받아가지고 고종 황제가 계엄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계엄령에 따라서 한꺼번에 400명을 체포를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런데 이걸 가둘 데가 없어요, 400명. 그 당시 규모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 폐위를 주장한 급진파는 급히 가둬가지고 체포를 해서 이건 아주 재판에 붙여가지고는 꼼짝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약 일주일간 가둬뒀다가 훈방을 시켜서 고향에 다 돌아가게 하고, 모든 단체는 다 해산시켰어요. 어느 단체든지, 독립협회든 황구협회든 다. 그리고는 모든 것은 황제가 친정으로 다 한다. 그리고는 1899년 그 이듬해 7월에는 대한국 국제라는 걸 법률로 아주 발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한은 전제군주국이다. 모든 법률은 그냥 황제가 다 나오고 황제가 다 결재를 해야 수결을 하고 옥새를 찍어야 효력이 있고, 외교권, 전쟁 선포권, 모든 국권은 오직 황제가 다 결정한다 해가지고는 이제 정치운동, 평민은 정치운동, 정치 발언도 못하고 결자도 못하게 됐어요. 법률에 의하여. 그래서 강서에 돌아와가지고 화암리, 바이꽃이라고 한 데서 점진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이 점진학교가 도산이 세운 첫 번째 학교예요. 학교 체제는 요즘 이제 각종 학교인데, 그 당시는 3년 내지 4년은 초등학교, 2년 정도는 중학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초중학교의 통합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어요. 이 남녀공학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 점진학교가 처음입니다.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이, 필대언니를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점진학교에 교가를 지었는데, 이 교가가
얼마나 멋있는 교가냐면 가장 현대적인 교가예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애국가 작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진점진 기쁜 마음과 점진점진 기쁜 노래로 학과를 전무하되 전적으로 공부하되 낙심 말고 하겠다 하세 우리 직무를 다. 아주 알기 쉬운 가장 현대적인 용어만 사용할 뿐 아니라 전무하되를 제외하면 배열이 이 영어식으로 목적어를 뒤에다 놓다 앞에다 놨다 하면서 그야말로 현대시와 같아요. 이런 가사는 이 시대에는 독립신문에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사를 짓는 데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웅변하고 노래 가사 짓는 데는 당대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행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독립협회 부회장 이상재가 개혁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발각이 돼서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는 이승만이가 이미 공화국을 주장했다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최정식은 하고 이승만도 들어가 있었는데 같이 만나게 됐어요. 다 거기서. 그런데 주시경만 밖에 있다가 어떤 조직인지 이건 아직 제가 밝히지를 못했는데 권총 2자루를 주면서 최정식하고 이승만이를 서로 상팔이라고 하는 간수가 권총을 2자리 가져오면서 너희 둘은 탈출하라고 해서 담을 넘어 내보내요. 그래가지고는 최정식이는 몸이 가벼웠는지 재빨리 넘어서 삼화항, 지금 진남포까지 갔는데 이승만은 담을 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 탈옥 미수죄가 이제 보태져서 이제 중형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돼서 이제 감옥에 오래 있게 됐고, 최정식은 사망에서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때 이상재 사진이 또 한 장 같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불행한 일은 이제는 국내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뭐 완전 전제국으로 됐으니까 동지들도 다 그렇게 돼가고, 그 다음에 필대운이 폐병으로 이 점진학교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뭐 살려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평양에도 내려가고 뭐 서양에서도 붙여보고 했는데 자기를 가르쳐준 선배 동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자기 친척과 고향 사람들에게 맡기고 서울로 올라가서 유학을 하려고 합니다. 유학의 꿈은 뭐냐면 미국 가서 교육학 박사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대학교를 만들고 서양식으로 완전히 개화된 부강한 조국을 교육을 통해서 꼭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갔더니 할아버지가 넌 약혼을 다 정해놨어. 정혼을 해놨다. 그래서 할아버지 어느 정도 됐냐고 했더니 뭐 다 끝내놓은 거예요. 이제 너만 동의하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24살 때인데 뭐 피해보려고 갔다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의 친정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훈도를 받은 또 작은 서당의 훈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거기 어릴 때부터 훈장이라서 불러다가 자꾸 보니까 평안도 일대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내 큰딸은 내 큰 사위를 하겠다고 아주 점을 찍어가지고 감쪽같이 없는 데서 다 정혼까지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나는 이미 기독교도가 됐다. 그런데 저 집은 유교 아니냐. 그러니까 결혼에는 화목하게 될 수 없다. 나는 대학을 가려고 하고 이미 서양식 신학문을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건 구학문도 제대로 안 한 신부인데 이게 화목하게 될 수 없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정했으니까 미국 가서 교육학 박사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결혼하겠다. 이 석훈이라고 하는 이 진짜 장인 어른들 분이 딸을 너는 안창호를 놓치면은 평생 이제 저런 잘난 신랑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돈 대줄 테니까 따라가려고 한사코 따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갔다 와서 결혼하기로 한 것을 이제 돈을 대줄 테니까 내 딸 교육은 대줄 테니까 그러면 서울 데리고 가서 떠날 때까지 신식학교에 넣어서 아주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 누이 동생 안신호와 할아버지가 정원한 약혼녀를 데리고 정신학교로 올라와서 학교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비자를 얻으러 가서 노력하다가 여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목사와 교장의 도움으로 소개장을 얻어가지고는 출발 하루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바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배가 카나다의 밴쿠버로 갔다가 밴쿠버에서 시애틀을 거쳐가지고 세 번째로 도착한 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내려서 미국 땅에 밟게 돼요. 샌프란시스코에 내려보니까 돈은 몇 푼 빌려가지고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백인과 흑인은 말할 것도 없고 황인종도 극심하게 차별하던 때였기 때문에 횡단 철도를 놓기 위하여 차이니스 쿨이라고 중국인 홍콩에서 사람들을 중국 노동자들을 사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횡단 철도를 놓는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아주 그 한모퉁이 뚝 떨어진 데에 만들어졌는데 커가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하는 서양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집을 져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이 거기를 차이나타운을 가서 이제 자기의 살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행운이 하나 찾아왔어요. 알렉산드로 듀어라고 하는 서울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의사인데 선교이사, 선교의 방법으로 의사교육을 시켜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안창호 선생의 명연설을 들으면서 여러 번 들은 만민공동회 때 들은 의사가 만나서 너 서울 한국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너 연설 잘하는 연설한 청년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알아봐 가지고는 이야기를 했더니 우선 우리 집에 가서 사랑방에 가서 며칠 쉬면서 취직을 그럼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있는 안드유 목사의 집에 가서 쉬면서 보니까 이게 영어가 브로큰 코리안 잉글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라마 스쿨이라고 한 데 넣어서 정식 영어를 교육을 하고 대학에 가려면 그리고는 이제 이 안혜련 여사는 서양식으로 말하면 안혜련 여사는 이제 그 집에서 이 일을 도와주는 일을 맡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라마스쿨을 그대로 졸업을 했으면은 그라마스쿨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서재필 선생도 다 나왔고 소광범 선생도 다 나왔고 그걸 거치면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나이를 물으니까 성품이 정직해가지고 한국 나이를 정확하게 돼버렸어요. 이 그라마 스쿨에 들어가려면은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교장이 있다가 한돈 키는 뗐는데 얼굴 모습도 냈는데 네 나이가 넘쳤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라마 스쿨을 정식 학생이 되기 어려우니까 나이를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몇 번을 물어요. 정직하게 말하라. 네 나이가 지금 취직하려고 높였진 내리지 않았는가. 원래 나이는 어리지 않는가 하는데 이 고지식한 양반이 자기 나이가 맞다고 말해. 얼굴만 그렇게 어려 보이지. 그러니까는 고민을 하다가 임시로 다니라 하고 해가지고는 한 달쯤 이제 한 6개월 다녀야 자격이 생기는데 한 달쯤 다니니까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격 없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친구 서양 아이들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럴 거 없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둘이 부부가 합의를 해서 이제 그러면 그라마 스쿨도 그만두고 차이나타운에 가서 돈을 좀 부인이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새 집을 얻어가지고 따로 독립해서 취직을 해서 살자. 그래서 이제 차이나타운에 새 집을 얻으러 갔더니 거기에 한 10대여 가구가 미국인 새 집인데 다 중국인도 큰 거리에 있는 성공한 중국인만 다 자기 집을 만들었지 전부 서양 사람들로 부동산 업자들의 새 집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20가구가 채 안 됐는데 10여 가구는 인삼장사, 고려 인삼장사고 대여 가구는 공부하러 찾아왔다가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든지 배워보려고 하는 청년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 놀란 게 너무 더럽게 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가장 잘 묘사된 게 추선 선생 보면은 일 해가지고 불결한 거 대문부터 너무 불결하고 다른 중국인들도 대문만은 앞에 화분도 심어놓고 화분도 있고 깨끗하게 하고 방에 들어가야 더러운데 우리는 대문부터 다 그렇게 해놔서 이건 코리안 집이고 이건 차이니스 집이고 다 알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딱 적혀 있어요. 그건 아주 도산이 춘원이 제일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자꾸 길거리에서 나와서 인삼장사들끼리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무 구역을 자꾸 침범하고 내가 먼저 가서 중국인한테 고려인삼 팔려고 다 약속해놨는데 또 와서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하는 것을 몇 번 보고 서양인들이 와서 이 코리안들 싸움하는 걸 보고 하니까 이거 내가 대학을 가기 전에 이거 좀 약간 뜯어 고쳐놓고 내가 24살 청년인데 그건 한 2, 3년 늦어도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가지고는 부인은 돈 벌고 자기는 잠깐 고치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정치가들이 관심을 갖는 도산의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뭘 했나? 제일 처음에는 새로 온 청년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엔 뭘 했을까요? 너무 더러우니까 그 빗자루 어디 없습니까? 해가지고는 인사하고 나서 묵묵히 다 마당부터 쓸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또 지나가다가 다시 들릴 때는 일부러 화분을 부인이 벌어온 돈으로 화분을 사다가 가지고 가서 지나가다가 중국인들은 다 화분을 놓고 가고 집 앞은 깨끗한데 우리는 하니까 요거 하나 온 김에 선물로 사왔습니다. 해가지고는 앞에 또 닦아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마당, 집문
그러다가 그러면 물이라도 한잔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방 안에 보면은 이제 차 마시고 뭐 이 커튼이 앉혀 있구나 다 커튼 쳐놨는데 그래가지고 다음 갔을 때는 커튼도 하나 달아주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친화력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걸 서양 책을 보니까 아피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리더십을 만들려면은 풀뿌리부터 친화력이 만들어지면은 그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배신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인하고도 친해질 거 아니에요. 부엌에 가보니까 이제 부엌도 문제가 있고 또 화장실도 이야기하다가 나오면은 가서 와서 다녀와야 되니까 도산 선생 자신이 가서 보니까 부엌 화장실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꼭 나오기 전에 한번 청소를 다 해주고 오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친화력이 생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가만히 처음 보니까 이게 착한 청년이 하나 왔는 줄 알았더니 말하는 것이 상당히 유식하고 자기들보다 유식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약 14년간 공부를 했어요. 한문을. 만일에 그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진사 대과 시험도 볼 뻔했어요. 할아버지의 명으로. 그리고 구세학당에서 또 서양 학문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장사하고 학교 들어가겠다고 모인 청년보다는 하나 위라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저녁 먹으러 오라고 또 무슨 식사가 있을 때는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끊어보니까 그 대답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데 이건 뭐 아주 명석하게 풀어주거든요. 머리가 좋은가 나쁜가는 문제를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주고 답을 가르쳐주는 능력에서 머리가 좋은가 나쁜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청년 뭐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이 리더십 A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위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거기 공부하러 와서 아직 대학도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드라마 스쿨도 못 들어간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9사람으로 재미한인 친목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이 미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단체고 여기서부터 다 나와요. 그리고는 자동적으로 회장은 하지. 그리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뭐 가만 놔두겠어요. 당신이 떠날 때까지는 회장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미주 한인 친목회 회장 안창호 이것이 이제 그의 첫 번째 직책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리버사이드라고 한 데서 전보가 날라오고 이제 구제 신청이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하와이에서 귤 따는 노동자가 됐다고 몇 사람 노동자가 왔는데 귤 따는 일자리도 없고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으니까 긴급하게 구조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나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가족들도 다 끌고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인 친목회 회원들을 데리고 리버사이드를 2사람 데리고 가서 봤더니 몇 사람이 와가지고는 귤 따겠다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귤을 따는 노동자들은 멕시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재패니스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7, 8명 찾아왔는데 그걸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 공급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는 전화를 열어다 놓고 모든 농장에다가 라인을 만들어 놓고 주문이 오면은 일본 사람은 10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다 보내주고 나서 모자라야만 코리안들을 채워넣어주니까 날마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 돈을 급히 빌려가지고 뭘 해야 될까? 머리가 좋은 명석하니까 코리안 캠프를 하나 차리지 않으면 얘네 우리는 굶어 죽는다,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는 긴급하게 가져가던 돈으로 전화를 한 대 놔가지고 놓고는 연결을 시켜서 처음에는 그냥 코리안 캠프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는 짧은 영어로들 다 그냥 다 잘해주겠다고, 우리가 새로운 노동자들이고 코리안들인데 누구보다도 잘해주겠다고 한 번만 써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그럼 한번 실험해보자고 그러면은 또 값도 싸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데리고 가면 도산이 꼭 처음에는 데리고 갔어요. 가서 도산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신용을 얻어야 된다고 한 그 철학을, 아주 생각을 가진 정직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가르쳐 달라고 자기한테. 그래서 그걸 배울 때 꼭 제일 중요한 게 꼭지가 안 남게 바짝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임금을 줘요. 그러니까 빨리 약간이라도 남게 따면은 숫자는 올라가지만은 오래 놔두면 그 꼭지가 조금씩 찔리면은 창고에다가 쌓아두면은 이게 찔린 데가 썩어가지고 몇 달 후에 중문이 와서 농장 주인이 출하시킬 때는 반드시 손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도산이 데리고 온 코리안들은 어떻게 누가 교육을 시켰는지 말이에요. 손실이 거의 안 나게 너무 정확하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달 때부터는 이제 처음 농장주가 코리안들만 부르겠다. 그래서 이제 자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7, 8명이 15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또 농장에서는 코리안들만 자꾸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도산의 리더십하에 이제 코리안 캠프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에는 도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귤 따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진이 한가득 찍혀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 노동자들이 한 10여 명, 20명 가까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고, 그때가 이 코리안 캠프를 끝내고 코리안 노동국, 코리안 원래는 영어에는 레이버 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책에는 코리안 오렌지 피커 뭐라고 되어 있는 기록도 내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한인 노동국 이렇게 지어놓고 영어는 그때그때 조금 달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럼 이 찾아오는 노동자를 수용을 했는가? 리버사이드의 역에 내리면은 바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패시픽 레일로드 컴퍼니라고 하는 태평양 철도 회사라고 하는 횡단 철도 회사가 리버사이드까지 철도를 놓을 때 중국인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20호쯤 상당히 많은 집인데 그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이 다 끝나서 떠나가 버리고 집이 남은 게 빈집이 한 20호쯤 남아 있었어요. 그게 아주 이름이 인디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파차파 에비뉴 1537번지. 요게 약 20호
빈집의 거리의 이름과 번지입니다. 이 번지를 임대로 빌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문에다가 그건 20여 호의 단칸집이고 가운데만 두 개의 하나는 2층 집이고 하나는 1.2층 집이고 한 집에는 방이 3개씩 있는 아주 똑같이 만들어진 패시픽 레일로드 컴퍼니의 노동자 관사인데 그걸 임대를 했어요. 도산이 자기 힘 그걸로 부인이 번 돈으로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다시 너희들이 갚으라고 앞으로 벌어서 해주고는 거기다가 코리안 레이버 비로라고 하는 그때부터는 이름을 붙이고 그건 밑에다 붙이고 한글로 한인노동국하고 붙였어요. 이것이 파타파 에비뉴의 한인노동국 이것이 최초의 코리아타운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그 미국에서 장태환이란 박사의 그 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새로 편입한 건데 이게 아주 그냥 기념될 만한 거예요. 이제 도산은 이제 처음에 20명 내지 30명, 50명, 100명 자꾸 늘어나는 사람으로 뭘 만들었는가? 이게 친목회를 만들기에는 수가 너무 많은 한 타운이 자꾸 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새로운 이름으로 처음에는 그 한인 친목회라고 만들려고 했다가 바꿔가지고 리버사이드 공립협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공립협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야 함께 산다. 이건 유나이티드 스탠드 이 말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돌아와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탠드, 디바이디드 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이 박사가 쓴 게 아니라 도산이 공립협회를 만들 때 쓴 말이에요. United Stand, Divided Fall. 그래서 공립협회라고. 리버사이드 공립협회. 이것이 두 번째 만든 이름이에요.